이제는 신선한 뭔가가 필요하다. 교환 학생? 그래, 이거 재밌겠는데? 그런데 아는 게 없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제발 누구나 좀 도와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환학생에 가고 싶은 놈! 갈 예정인 놈! 갔다 온 놈! 저희는 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 놈인 한민 씨를 위한 밀착 컨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컨설팅 진행 절차는 우선 한빈님의 교환학생 지원 자격을 체크해보고 그 다음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Q&A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빈씨가 교환학생에 적합한지 저희가 한번 낱낱이 부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빈씨 지금 몇 학년 몇 학기시죠? 저는 지금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본교 학부에서 한 학기 이상 재학해서 성적을 취득한 사람이 기본 조건에 해당됩니다. 네, 한빈씨 학점은요? 3점대 이상입니다. 네, 전학년 평균 학점이 4.3 만점 3.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한빈씨 어떤 언어권으로 파견 준비 중인가요? 저는 영어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공인어학 점수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는 기간 토플 500점대 중반의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학 성적 기준으로는 각 언어권마다 굉장히 상이한데요. 이는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파견 후보자 선발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각자 본인이 지원하는 해외 대학에 따라 좀 더 높은 어학 성적을 맞춰야 될 수도 있고 낮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어학 점수를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가산점 기준인데요. 혹시 한빈씨 봉사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봉사 시간 300시간이 좀 넘습니다. 봉사 시간 같은 경우는 100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가산점 1점이 붙습니다. 또 한빈씨 GC 프로그램 수강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한 적은 없어요. G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콜라보레이티브 수업인데요. 이 수업을 들었을 때 각 과목당, 한 과목당 가산점이 1점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가산점은 최대 2점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한빈님은 그러면 교환학생 파견 후보자가 될 자격을 다 갖추셨군요. 그 다음 관문으로는 자소서와 면접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교환모 한빈님을 위해 저의 경험을 토대로 자소서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대한 꿀팁들을 하나하나 방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자기소개서 어렵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써와봤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한빈씨 자기소개서를 한번 한빈씨 이거를 지금 자기소개서라고 쓴 거예요? 이런 자기소개서로는 저희 경희대학교 교환학생 어림도 없습니다. 저희 컨설턴트의 3가지 꿀팁들, 자기소개서를 위한 3가지 꿀팁들을 통해서 저희가 합격 자기소개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일단 국제교육처의 모집 공고를 먼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을 할 때 선배로부터 자료를 얻어서 그 지원 양식을 보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지원 양식이 옛날 양식이라 굉장히 난처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겪지 마시고 국제교육처 모집 공고를 제때제때 보고 궁금한 거, 사소한 거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맞는 정보를 얻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꿀팁은요. 교환학생을 왜 가야만 하는지 자신만의 이유를 꼭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때 교환학생 지원 당시에 온라인 창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창업을 이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까지 확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유럽의 한류 화장품이나 K-팝 CD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어서 그럼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로 가서 공부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고 그걸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 썼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저의 관심을 사회적 기업과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 관리 분야로 관심 분야를 선정해서 엮어서 궁금증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해당 학교와 관련 지역 어필하기입니다.
많고 많은 파견교 중에서 왜 해당 학교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기소개에 녹여내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저의 경우에는 프랑스에 있는 에덱 비즈니스 스쿨로 파견을 갔는데요. 파견교가 프랑스 내에서 인터프리너십, 창업 분야와 재무 분야가 프랑스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견교에서 우수한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 두 분야에 대한 경영학적 마인드를 배우고 해당 전공 과목을 배우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해당 학교의 과목과 연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경영과 심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이제 뇌공학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심리 분석이라는 과목, 심리 과목을 듣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연관시켰는데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환학생을 통해 양 학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나 또한 교환학생을 통해서 어떠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게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걱정인 게 네, 자소서는 괜찮은데 이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또 자기소개서 끝나면 또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면접 4가지 꿀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첫 번째, 본인만의 키포인트 분명히 정하기. 본인한테 맞는 중요한 키워드를 정하고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이다, 이 2가지를 키워드로 삼고 갔는데요. 이러한 저의 키워드를 휴먼 리소스 과목과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상대교의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 이유를 댔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 말에서는 경희대에는 심리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이 있었죠. 두 번째, 앞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엮어서 답하기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적 그리고 사회의 인재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주면 왜 그 학교에서 본인을 뽑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 수월하게 좀 더 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인 키워드 관련한 국내, 해외 관련 정보를 꼭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사회적 기업을 정말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꼬리 질문이 사회적 기업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의 위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나 다른 기업들의 예시 같은 것만 외우고 있었는데 그런 질문들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꼭 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상 질문을 만들고 예상 질문 중 5가지 정도를 영어로 완벽하게 숙지하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20가지 정도의 예상 답변을 준비하였는데요. 해당 면접 질문들이 실제 면접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그 예상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면접 준비가 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예시로 저는 지원 동기에 대한 예상 답변을 준비했는데 면접관님은 파견 이후 학습 계획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는데요. 파견 이후 학습 계획을 저의 지원 동기와 연결하면서 잘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오케이. 이제 알겠다. 제 자소서랑 면접은 알겠어요. 근데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소하지만 조금 궁금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저희가 답변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요. 이름하여 신문 쉽다. 이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학비는 저희 학교에만 내면 되는 건가요? 일단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일반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특별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교에다 등록금을 내는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본교 및 파견교 둘 다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잘 하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혹시 복전하는 과로 교환학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네,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복전하는 과로 학교를 신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복전하는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에 관해서는 꼭 행정실과 학과장님의 사전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문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다들 교환학생 학교는 어떻게 고르게 되신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의 전공, 경영학과의 학점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숙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파견 기간 동안 또 다양한 나라를 여행할 수 있고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은지를 확인했고 저는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파견 가는 기간에는 프랑스 니스에 카니발 축제가 있었어요. 그 축제를 저는 꼭 참여해보고 싶어서 또 이 파견교를 고른 이유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난양공대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일단 그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GC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해진 싱가포르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싱가포르에 꼭 오라고 해서 싱가포르에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난양공대 논문들이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됐고 저명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 보고 좀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수강 과목을 선정할 때 학과장님과의 면담이 꼭 필요한가요? 교환학생 파견 후보자 지원 작성 단계에서 파견 지원 대학을 최대 5개까지 지망할 수 있고 각 대학별로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을 이후에 돌아와서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학과장님과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네, 지원 시점에서 학과장님과 면담이 끝이 아닌데요. 합격이 되고 파견 전 사전 수강 신청 단계, 그 해당 단계에서 또 한 번 더 최종 수강 과목에 대해서 학과장님과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만약 거치지 않는다면 단과대에 따라서는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민 씨는 교환학생 갔을 때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셨고 또 과목은 몇 과목을 들으셨어요? 네, 저의 경우에는 파견 이후 러닝 어그리먼트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수강할 과목을 학과장님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고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해당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총 27 ECTS 한국 학점을 환산했을 때 15학점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갔던 파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5학점에서 18학점까지 다양하게 있었고 제가 15학점 선택한 이유는 3학점 정도는 조금 비워서 조금 다른 국가로 여행을 하거나 개인적인 자유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혹시 교환학생의 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나요? 저희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한 교환학생 설명회에서 저의 카드 이용 내용을 샅샅이 공개했었는데요. 적게 쓴 달은 50에서 60만 원 정도고 가장 많이 쓴 달은 200만 원 정도까지 사용했는데요. 여행도 좀 알뜰하게 여행한다면 여행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7번째로 교환학생이 어학 능력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어학 능력 향상에 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해당 파견교에 가서 학술적인 이야기로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단어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라는 언어가 엄청 친숙해졌어요.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여행도 하고 밥도 먹고 밤에는 팝티도 하면서 항상 대화를 영어로 하다 보니까 안 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어 향상의 목적이라면 교환학생 꼭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저와 같이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줄 조언 같은 게 있나요? 우선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좀 더 깊게 폭넓게 알아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을 제대로 깊게 먼저 조사를 하고 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훨씬 더 얻기가 쉬워질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어 공부를 가서 한다는 생각도 좋지만 가기 전에 좀 실력을 좀 쌓아놓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배워가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프랑스로 파견을 갔었는데 프랑스 언어를 미리 공부하지 못해서 처음 딱 도착했을 때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현지 언어라도 꼭 배워서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국제교류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한민 씨, 단기 테마 연수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단기 테마 연수요? 그게 뭐죠? 네, 단기 테마 연수는 학기 중 혹은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을 활용해서 1주에서 2주일 정도 외국에 가서 수업을 듣고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교환학생 지원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국제교류처 사이트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혹시 뭔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프랑스 하면 예술, 또 문화적으로 아주 우수한 국가고 저는 그 니스의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학교가 끝나고 여유롭게 그 자갈바 위에서 누워서 햇빛도 받고 이제 파도 소리 듣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사실 어학 성적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학점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교환학생에 붙을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에요 지금. 또 많은 학생들이 어학 성적이 몇 점인데 저 이 파견교 갈 수 있을까요? 저 이 국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지원해서 붙은 경우예요.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원해서 영어 성적은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가 가장 달랐냐면 첫 번째에 비해 두 번째에서 면접을 많이 준비했고 면접관들에게 잘 어필을 하고 잘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게 합격의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성적으로 자신이 갈 파견 국가를 결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국가를 소신 있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를 공개하자면
기관 토플은 이제 597점이었고 학점이 3점대 극초반이어서 사람들이 다 애매한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었는데 저는 면접을 보고 붙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면접 때 본인이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곳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 잘 말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환학생 가고 싶은 놈 한빈 씨의 컨설팅이었는데요. 컨설팅 혹시 어떠셨나요? 와, 너무 좋았어요.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에 대해서 꿀팁도 듣고 그리고 궁금했던 점도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궁금증 해결되셨죠?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국제교류처에 좀 더 여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고 싶은 놈 갈 예정인 놈! 갔다 온 놈! 저희는 놈놈놈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